네, 지금 보면 계속 이견차, 입장 변화가 없었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회담 결렬 배경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작할 때 황 차관이 갈짓자로 가지 말고 잘 걸어가 보자 이런 식구를 읽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문제가 좀 발목을 잡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아주 강력하게 이제 초반부터 제기를 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양측에 이제 발목을 잡은 셈인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하게 제기했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내년 5월에 그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치릅니다. 이 네. 당 대회 하면요, 노동당의 최고 지도 기관이고요,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제 1980년대 북한이 이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또 대외 관계도 좀 불투명하면서 이런 당 대회를 열지 못하다가 지금 36년 만에 재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그 김정은 체제의 어떤 공고함도 과시를 해야 되고 네. 경제 안정과 이제 향후 이제 국정 운영 반영의 큰 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당대회에서 제5년 5년 동안의 네. 그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틀의 경제 계획이 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민들의 어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가장 큰 수입원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주 절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번 8.25 합의 때는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네, 그 당시 8.25 합의 때는 그때는 그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갖고 열린 긴급 회담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게 되면 연 5천만 불 또 5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비단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이미 지어놓은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원산 관광단지와의 그 연계 관광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외화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북한은 아마 이번 회담에서 임하면서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꼭 성사시키라 이런 훈령을 받고 회담에 임하면서 아주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더 어려워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금강산 문제를 좀 따로 떼어서 나중에 논의하자는 게 이제 우리 측 입장이었는데 북한에게 좀 시간이 다급했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예. 강조를 했듯이 그 6만 6천여 명 이산 가족이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북측 가족의 어떤 생사를 확인을 하고 또 편지를 교환하거나 이제 상봉을 하면서 이제 상봉 정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 네. 북측은 그걸 들어주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라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것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절대 연기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그 박광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네. 사과와 또 진상 규명 또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금강산 관광 문제는 따로 당국 간 실무 접촉을 통해서 풀어가자라고 북측에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조금 끝판을 보려는 그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결렬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북한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회담을 결렬로 이끌고 갔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수석 대표든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그 개성 네. 현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북측이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라든가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니까요. 또 한미연합 훈련 중단 등을 강력히 제기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관심을 모았던 그 북한판 그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이제 최초의 중국 공연을 앞두고 공연 몇 시간 전에 이제 공연단이 다 철수하는 네.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그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과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계를 좀 자세하게 보도하면서 특히 우리 언론들이 첫사랑이었다, 옛 애인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좀 회담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도 관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맞물려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혹시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혹시 협상 내용 과정에서 다른 좀 사소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런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북측이 항상 예민하게 보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라든가 어떤 네. 최고 존엄 모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측
양측이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8.25 고위급 접촉 이후에 열린 또 회담이고 또 연말에 열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새해 남북 관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북 모두의 관심을 모았던 건데 왜 일정도 잡지 못했을까요? 네, 그만큼 좀 그렇습니다. 팽팽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초 이제 이번 회담인 8년 만에 첫 당국 회담이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당국 회담이라는 이름을 걸고 열리는 회담.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회담 정례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첫 단추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양측이 결국 최고 현안인 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추후 회담을 잡지 못하면서 향후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초이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자리여서 연말 연초에는 회담을 하기 쉽지가 않고요. 또 내년 2월이 되면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또 반대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이 재개가 됩니다. 네. 4월이면은 우리의 이제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북측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36년 만에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그 준비에 몰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좀 물리적으로 회담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남과 북이 뭐 내년 그 연초 정도에 한 번 더 회담을 한다면은 회담을 해서 좀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 뭐 그게 있을까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네, 뭐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네. 연초에? 하지만 남과 북 모두 남북 관계를 이렇게 그냥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로 본다면 내년이면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좀 절실함도 있고요. 북측 입장에서도 이 당대회를 앞두고 아주 우호적인 대외 관계를 좀 설정하지 않으면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역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신년사를 통해서 남과 북의 양 정상들이 뭔가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힌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년사에서 양측의 최고 수뇌부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약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었는데요. 그럼 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양측이 어떤 남과 북 어느 한쪽이든 먼저 회담을 제의하고 그래서 이제 좀 회담의 모멘텀을 마련해가고 이를 통해서 내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다던가 하면서 좀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좀 불씨를 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렸던 남북 1차 차관급 당국 회담은 결렬이 됐습니다. 아직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 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 반응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